데드락이랑 해결 방법에 대해서 PPT를 준비했고요. 근데 이 데드락에 관련된 이제 락의 종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락에 대한 개념들 그냥 살짝 읊어보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드락이랑 해결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락이라는 거는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순서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고 다중 접근 제어를 위해 사용된다고 해요. 잠금과 트랜잭션은 서로 비슷한 개념이지만 잠금은 이제 동시성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이고 트랜잭션은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인데, 정합성이라 하면은 이제 예상되는 데이터 값과 이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트랜잭션들이 접근을 했을 때 데이터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제 잠금은 동시에 트랜잭션이 하나의 데이터에 접근을 했을 때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회원 정보 레코드를 여러 커넥션에서 동시에 변경하려고 하는데 잠금이 없다면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커넥션에서 동시에 변경할 수 있게 되므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락이라는 거를 좀 찾아보니까 뭐 글로벌 락, 테이블 락, 네임드 락,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락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락 조금 힘들었는데요. 그냥 정의 정도만 좀 간단하게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먼저 이 락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원리를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MySQL 아키텍처를 가져왔어요. 위쪽에는 이제 MySQL에 접근하는 클라이언트 쪽이고요. API 이용해가지고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MySQL 서버에는 이제 MySQL 엔진이 있고 스토리지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각각 스토리지 엔진과 MySQL 엔진에 따른 락이 따로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MySQL 엔진의 락에는 이제 글로벌 락이 있는데, 글로벌 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MySQL 서버 전체를 잠금하는 거고, 백업 작업과 같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동작을 중단해야 할 때 사용되는 거고, 이제 테이블 락 같은 경우에는 특정 테이블에 대한 락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고, 네임드 락은 어떤 칼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식별되는 사용자 정의 락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저희가 변수 설정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변수에 대한 거를 업데이트 못 치거나 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거를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변수 설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메타데이터 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객체 구조를 변경하거나 데이터 정의 언어인 DDL 문을 사용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노DB 스토리지 엔진의 락에는 이제 레코드 락, 갭 락, 넥스트 키 락, 그리고 자동 증가락, 인덱스 잠금이라는 게 있는데, 레코드 락은 이제 특정 레코드, 저희가 말하는 로우죠. 이제 로우에 대한 락을 설정해서 변경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트랜잭션이 들어왔을 때 접근하지 못하도록 뭐 변경이나 뭐 수정 이런 거를 할 수 없도록 보호를 하는 거고요. 갭 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레코드랑 바로 인접한 레코드 사이의 간격만을 잠금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코드 락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이 레코드랑 레코드 사이에 이제 새로운 삽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설정을 해주는 락이고요. 넥스트 키 락은 이제 위에 있는 레코드 락이랑 갭 락을 결합한 건데, 인덱스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락화하고, 자동 증가락은 저희가 오토 인크리먼트 하는 것처럼 그 자동 증가되는 열의 값을 관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덱스 잠금은 특정 인덱스를 락화해가지고 인덱스의 수정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락의 종류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락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공유 락이랑 베타 락이라고 해요. 이제 공유 락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읽기 락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읽는 연산이므로 데이터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여러 개의 공유 락들이 동시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지만 변경이나 뭐 삭제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죠. 베타 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락으로 쓰기 락이라고도 해요.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에 하나의 베타 락이 접근 중일 때는 다른 베타 락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세션이 해당하는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을 다시 의미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공유락 같은 경우에 예제는 이제 웨어문에 condition for share 이런 식으로 쓰면은 공유락이 사용되는 거고, 베타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려졌네요. 잠시만요. 베타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문을 쳤을 때 where condition for update라고 하면은 해당 로우에 대한 베타 락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락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만약에 너무 많이 쓸 경우에는 교차 상태와 성능 문제가 유발할 수 있고, 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이나 트랜잭션 구조에 대한 모든 이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뭐 업데이트 락이랑 내재 락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비관적 락, 이제 낙관적 락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차이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비관적 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유락, 베타락을 걸고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유락을 걸게 되면 쓰기를 하기 위해서 베타락도 얻어야 되는데, 왜냐면 읽기만 가능한 거니까, 공유락이 이제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서 걸려 있으면 해당 락을 얻지 못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트랜잭션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해요. 이제 낙관적 락에 대해서는 이제 DB에서 제공해주는 특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잡아주는 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주제였던 교착 상태, 데드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교착 상태라는 거는 한 트랜잭션이 자신이 처리 중인 데이터에 대해서 락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트랜잭션이 처리 중인 데이터에 대해 락을 요청해 무한 대기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트랜잭션, B 트랜잭션이 있다고 하고, 이제 어카운트 테이블, 오더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A 트랜잭션에서 어카운트 테이블을 락을 걸고, 오더에 대해서 뭐 어떤 업데이트, 테이블의 일부 행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이제 트랜잭션 B가 오더를 잠금을 하고, 어카운트 테이블에 대해서 뭐 또 수정 쿼리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이런 상태가 되게 꼬이게 되겠죠. 서로 막 락을 걸려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감지하는 방법에는 이제 교착 상태 감지 및 타임아웃이라는 거 있는데,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트랜잭션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롤백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 기반으로 사이클을 탐색하는 방법도 있대요. 이제 이 트랜잭션이라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사이클이 형성이 되었을 때 얘도 락을 걸고 얘도 락을 걸고 하는데, 이런 상태를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교착 상태, 사이클이 형성됐네 라고 했을 때 이제 교착 상태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일일이 이런 거를 감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착 상태 방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교착 상태 방지라는 거에서는 이제 격리 수준을 변경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어요. 이제 교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격리 수준을 조정을 하는 건데, 사실상 이제 시리얼라이저블이 아닌 이상 모든 교착 상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실무에서는 시리얼라이저블이 성능이 떨어져서 잘 사용은 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DB 상의 뭐 그런 설정 부분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 로직을 아예 교체되지 않도록 수정을 해주는 건데, 어카운트 테이블 다음에 오더 테이블을 뭐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서로 교차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웨이트 다이 또는 이제 운드 웨이트 방법인데요. 웨이트 다이 방식은 이제 대기하거나 죽거나 하는 비선점 방식이에요. 타임스탬프를 기반으로 트랜잭션을 대기 선점 종료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타임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타임스탬프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가 5가 되면은 5초일 때랑 10초일 때랑 15초일 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초일 때, 10초일 때, 15초일 때 할 때, 이 5초일 때가 제일 빠른 거잖아요. 제일 오래된 예전 트랜잭션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최신의인 거고, 만약에 근데 오래된 게 이 5초짜리가 이제 10초 트랜잭션한테 데이터를 요청을 했을 때, 이거보다 최신인 10의 트랜잭션이 이제 대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만약에 10보다 더 느린
느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신인 것에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너가 감히 하고 트랜잭션을 아예 그냥 킬을 해버리는 방법을 이제 웨이트 다이 방식으로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운두 웨이트 방식인데, 운두 웨이트 방식은 이제 오래된 것이 요구하면 최신 것은 강제로 일시정지 후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최신 것이 요구를 하면은 대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랑 똑같은 상황에서 가장 오래된 게 데이터를 요청을 했을 때 선전 방식이라서 이 해당하는 트랜잭션을 일시 정지시키고 데이터를 강제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최신의 것이 데이터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대기하라고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트랜잭션이 끝났을 때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